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60대 여성. 그런데 최근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건데요. 하지만 더 놀란 건 이 상대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대체 남편의 외도 상대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약간 각색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 쇼킹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쇼킹이야, 이거. 사연자가 60대 여성이고요. 남편의 지금 상황인데 남편이 신혼 때부터 좀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밖에 가서는 상당히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폭군처럼 좀 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좀 힘들어서 좀 아파서 잠들고 있는데 밥 안 해주나? 라고 안 일라니까 찬물 얼굴에 끼얹은 적도 세상에, 있다고 미쳤어. 합니다. 미쳤어. 정신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식들이 있는데 두 자식들이 가는 길에 혹시나 해가 될까 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좀 버텼다고 하고요. 5년 전에 둘째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큰 딸도 2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런 불같은 성격도 좀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그러져서 잘 됐으면 저희가 이 소개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주일 전에 도시 외곽에 아울렛에 들렀는데 아버지를 목격했다면서 또래 중년 여성과 단둘이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급기야 아버지와 상대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팔짱도 끼고 아이고야. 손까지 잡아서 누가 봐도 지인 이상의 관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의 얼굴을 본 아들은 뭔가 낯이 익은 기분을 느낀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떠올려 봤더니 2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친누나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아이고야. 설마 하면서 누나 결혼식 사진까지 다시 봤지만 맞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륜 상대가 바로 사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친누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고 아들은 고민 끝에 결국 엄마를 찾아와서 털어놓은 겁니다. 자, 팀장님. 약간 무슨 아침 드라마 느낌인데. 그러니까 친딸의 내 딸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사부인하고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애매하게 황당하네요. 근데 지금 본인은 이해를 못 하셔서 약간 텀이 있었던 헷갈렸어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내는 남편이 들어가니까 따졌습니다. 당신 사부인하고 뭐 이렇게 바람핀다고 했다니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 아들한테 들었단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데 그 말 하니까 그럼 당신 아들이 봤다는데 아들이 미친 거야? 이 따지니까 남편이 더 분노를 한 거예요. 뭐 그래? 이 XX가 내 재산 탐내서 그렇지 가만 안 둬 하면서 둔기를 가지고 아들 집에 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말린 겁니다. 아니다. 아들이 내 재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몄다. 지어냈다.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둔기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내는 말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확인 안 되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으니까는 화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한 발 빼고 수습이 일단은 된 거죠. 자, 교수님, 저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 상황을 복귀하게 되잖아요. 네. 사부인과 우리 남편이 처음 진짜 만났을 때 그 장면들을. 네. 복귀를 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들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맨 처음 만난 자리는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에 때 3년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부인이 시어머니, 그 딸의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 남편 사별하고 우리 아이 혼자 키워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근데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기는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죠. 뭘 그렇게 솔직하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남편이 요즘 세상에 어떤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부인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그냥 솔로인 거는 미모 낭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너무 젠틀한 척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내께서는 그래도 사부인하고 이제 잘 관계를 유지할 딸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오는 길에 가더니 사부인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걸 왜요?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에
딴 거죠.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걸로 이제 봐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선 더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본인하고 그 사부인하고 딱 찍은 사진만 이렇게 오려갖고 본인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 그 사부인 핸드폰 번호를 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자동 녹음을 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만약 남편이 통화 최근 기록은 삭제를 할 수 있어도 녹음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역시나 남편이 걸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사부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찾아낸 건데요. 두 사람은 통화에서 다행히 아내가 더는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당분간은 아유, 절대 만나지 말자. 세상에.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은 꼭 삭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남편과 사부인은 보고 싶다면서 애정 표현을 나누는가 하면 남편은 사부인에게 남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그 돌 내가 다 맞으면서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남편에게 다시 따졌고요. 따졌더니? 네, 그제서야 남편이 사부인과의 불륜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남편은 야 무슨 불륜 같은 소리 하고 우린 로맨스야 로맨스 뭐 이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와, 이제 정말 하다 와, 이제 딸 시어머니하고 바람을 피워? 아하 참 그 말 조심 좀 하거라. 우리는 정신적인 그것만 나누는 그 알제? 플라토닉 사랑이다. 플라토닉 사랑 웃기시네 진짜. 야야야야야 그냥 가끔 만나서 인생 얘기 자식 얘기 그 나눈다. 아 우리 절대 그 선을 안 넘는다. 뭐라 카노이 진짜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건 당연해. 그건 뭐 문제가 아닌데 네.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뭐 이혼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이 딸이에요, 딸. 왜냐하면은 이 딸은 사위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런데다가 지금 몇 달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몰라도 정말 시어머니가 상간자 소송 당하는 건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지금 무릎 꿇었어 지금. 네, 어머니 제가 친모하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발 상간자 소송만큼은 그 딱지만큼은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이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남편의 태도예요. 남편은 잘 됐다 싶으면서 동네 부끄러우니까 소송 그당 거 집어치우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부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너무너무 걸고 싶은데 딸 사위가 지금 막 무릎 꿇고 말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요거 제가 볼 때는 이혼은 당연한 거고요. 상간자 소송은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위도 걸려 있고 딸도 걸려 있고 손주도 걸려 있어. 그 사람들 뭔 죄입니까? 그래서 남편을 닥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아래 딸이나 사위나 손주까지는 피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간자 소송은 좀 자제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랑 이혼은 당연한 건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 여성분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사연자. 지금, 네, 사연자의. 왜냐하면 이게 상간자 소송을 안 해서 두고두고 이 남편이나 저쪽 이제 그 시어머니 그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간자 소송을 포기하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지금 포기하실 가능성도 높잖아요. 포기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와서 싹싹 빌어야 되고 특히 지금 저 사부인이란 사람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잠적해버렸대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식 아들 하나뿐이 없는 자식 같은데 생각해서 본인이 싹싹 빌어야죠.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만 그 소송을 취하해 주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불륜 이런 불륜은 참 쉽지 않은 불륜이면 좀 보기 돌고 드문 그런 좀 부정행위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이혼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소송 결과는 결국은 민사소송의 금전이거든요. 금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이걸 하면서 그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 효과보다는 약간 그 사위라든지 가족들의 꼬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말리시는 입장이네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댓글에는 소송을 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트 오이오님,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딸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정은숙님도 소송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